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탈북자 관련 이야기입니다. 최근 잇따라 북한 엘리트급 인물들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생긴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을 도왔던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김정은의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면 먹을 것, 뭐 이런 것들도 푸짐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김정은의 별장을 관리하는 부대라면, 군이라면 호위사령부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의주 주변 특각이다. 그러면 이제 신의주 꼭 압록강을 따라 올라오면 이제 창성 별장이 있습니다. 네. 이 창성 별장은 김일성이 매해왔고, 김정일도 매해왔고, 김정은도 벌써 여름 휴가는 꼭 창성에서 보냈는데, 과연 그 창성에 있던 군인이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호위사령부 소속이라는 것은 출신 성분이나 대우나 이런 면에서 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네. 그런 친구가 무슨 배가 고프다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올 리는 없고, 네. 아마 다른 뭔가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뭐 튀다 보위부까지 튀느냐, 네. 이런 말인데 이제 뭐 별장 호위사령부 병사까지 튀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도 이제 탈북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탈북을 도왔던 그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특각, 김정은의 별장을 관리하는 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식주,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탈북을 한 걸 보면 입대 전 한류 문화를 접하고 탈북을 결심한 것 같다.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한류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DMZ로 넘어온 그 20대 군인들도 전부 다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한류에 접해서 넘어왔다. 이것은 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20대, 30대가 거의 한류에 뭐 한 80%인가 이제 열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높고, 또 아마 저 군인이 어떤 평양 내륙에 근무했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압록강 국경 일대 그 김일성 별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탈북하는데도 또 용이한 점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이용하는 별장, 특각을 관리하는 부대, 그만큼 이 특별한 사람들이 좀 갈 것 같은데 조건이 다 까다롭다면서요? 그 부대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호위사령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직접 그 인민보안성에서 그 군인을 데려서 신병훈련시키고 배치받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또 저 부대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나오면은 좋은 대학이나 네. 인민보안성, 이제 경찰로 다 그 직장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네. 이제 그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을 가까이에서, 예를 들어 그 별장에 근무한다고 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이 오면 가까이에서 이제 그 뭐 수용을 할 때도 옆에서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계는 이제 구촌, 또 외가 2촌, 3촌까지 철저하게 신원조회를 해서 뭐 월남자 가족이나 종교인 가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만 네. 그 측근에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김정은의 별장을 관리하는 호위 부대, 호위 대원의 선발 기준에 이 남자 병사를 뽑는데 신체 상처가 없어야 되고 성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네. 호위사령부에는 여성 군인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도 성경험을 했을 경우 사실 저 별자리라는 게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이 1년에 한 번 오고 나머지는 그 통통 비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남녀 간의 어떤 이상의 징후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네. 사전에 어떤 질서와 도덕과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제 조선 왕조에서 뭐 내시들의 경우 뭐 고세를 하듯이 네. 성경험을 한 사람을 거의 배치하면 성인불란해질 수 있으니까 차단하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호위대원 하면은 청와대 경호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우리 네. 청와대는 현재
청와대를 바로 지키는 숫자는 한 500명 되고 네. 뒤에 이제 지키는 부대가 이제 대령급이 2개 대대로가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군단급입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더 군단급 더군다나 저 지방의 신의주적이면 굉장히 오지거든요. 그 마저 거기 있는 그 호위대원을 갖다가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일반 부대보다는 훨씬 더 보급도 좋고 네. 신분도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네. 우리 청와대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면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탈북자들 계속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일에는요. 이 보트를 타고 5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5명이 탈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평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급이라고요. 과학자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5명 탈북자 중에 3명이 그 평성리과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네. 평성리과대학 졸업을 한 후에 평양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A씨가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남동생 가족 2명과 함께 탈북을 했는데요. 이 A씨와 함께 A씨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여자친구도 평성리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의 모두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평성리과대학이 도대체 뭐길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엔지니어 분야에 특화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교입니다. 네. 아니, 평양에 거주하는 것만 해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라는 학교에 다닐 정도 북한의 리과대학이라고요? 평성리과대학. 그러니까 평양 네. 북쪽 이제 평성, 평안남도 소재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평성리과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대학은 네. 주소를 평양 주소를 쓸 정도로 아하. 특별히 대우해주고 지금 저 미사일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원도 평양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과대학 출신 중에 지금 김정은을 수행해서 지금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 그 과학자인 김종식 노동당 구수공업부 부부장 네. 그 사람도 리과대학 출신입니다. 아하. 문제는 북한이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거기서는 항상 출신 성분을 위주로 보는데 이 리과대학은 최고 머리가 좋은 수재들을 갖다 가르치다 보니까 네. 출신 성분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줘라.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아하. 알다 보니까 저렇게 탈북을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에요. 이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 과학자 그러면 막 집도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명거리에 있는 집도 주고. 그렇죠. 과학자 거리도 뭐 멋있게 네. 저렇게 지어졌는데 저게 엘리베이터가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외관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저기 들어가기를 고려하고 있고 또 고층에 올라가기를 고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탈북한 사람도 저 과학자 거리에 살다 왔는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아하.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평성리과대학,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 준하는 학교에 다니는 과학자들이 3명이나 지금 탈북을 했다면 글쎄요. 북한의 어떤 핵심 기술이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좀 이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근 교수님. 저는 지금 그 역대로 네.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요직에 있던 사람들도 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핵무기를 직접 개발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감시도 하고 네. 또 북한이 아주 가난한 나라지만은 자기들로서는 최대한 예우를 하기 때문에 네. 예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탈북할 이유도 없고 또 탈북할 수도 없고 네. 워낙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고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핵무기와 관련된 그 비밀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성리과대학에 다니고 북한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품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설명이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2014년까지 이 노동당 39호실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의 대부분이 그쪽 39호실에서 다 모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하던 사람도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왔다가 네.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 39호실은
북한 내나 외에서 벌은 외화는 무조건 39호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당 재정격리부가 뭐 세냐 39호실이 세냐 이렇게 갑론을박하지만 저 39호실의 외화가 들어가서 거기서 저축이 된 다음에 김정은이 결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근래는 이제 그 김정은의 여동생도 조금 돈 쓸 수 있는 권력이 뭐 분산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저 돈을 축적하는데 그 3대 공화국 영웅이 있는데 네. 그 많은 돈을 갖다 저기다 이제 바친 거죠. 대형 총국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북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과학자도 그렇고 뭐 별장 그 병사도 그렇고 이제 김정은이 턱밑까지 뭔가 배반과 이반이 또 저항이 이제 칼끝이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관리하는 아주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과학자, 뭐 별장을 지키는 호위 대원까지 탈북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김정은의 통치 체제에서 뭔가 좀 금이 가고 있거나 좀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태영호 공사가 와서 한 말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는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는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고위 간부들하고 사이는 어떻게 보면은 조폭두목하고 조폭들 관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북한을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벌써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밖에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은 탈북을 하거나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북한 체제가 아직까지 국가로 이제 유지되지만은 저게 언제까지 갈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엔 체제가 굉장히 좀 장기간 된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해체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뉴스탑 10. 자,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준비된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